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결국의 궁극적인 끝은 강연입니다. 말하기죠. 사실 우리는 좀 착각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글보다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강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강연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 강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연의 스킬, 또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6주 과정이 될 거고요. 네, 오늘은 이 강연이 무엇인가, 강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말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자, 조던 피터슨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은 진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또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것으로 다른 타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멋진 강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연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도 강연에서 심리학 이론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청중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또 행동하게 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연의 3요소를 좀 관심 있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은요, 첫 번째,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꾸며내지 않고 자신이 믿은 바,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맞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청중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강연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하는 순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탕발림으로 거짓말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강연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그죠? 우리 사기꾼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습관부터 가져야 좋은 강연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강연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그는 단순히 말하지 않고 설득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논리, 감성, 강렬한 방식. 네, 이 세 가지가 조던 피터슨의 이 강연의 특징이 되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면은 일단은 논리 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죠. 먼저 화두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설명하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명확한 흐름이 잡힙니다. 단순히 그냥 이거니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문제를 던집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행복이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아, 현대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가 탄탄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강렬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신화, 종교, 역사적 사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풍성하죠. 자, 신화, 역사, 종교,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 삶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각기 영화고 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관조하면서 사색해보세요. 내가 어느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무엇을 느꼈어.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공감대를 줄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담은 전달 방식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스는 목소리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또 표정, 손짓, 또 걷는 동작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마치 연기자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똑같은 말이더라도 어때요?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죠. 그쵸? 우리 말할 때 막 액션하는 거 좀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예,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서서히 좀 해보자고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주목도 있게 약간 시선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목소리의 강약도 좀 조절해보고 뭐 이러면 분명히 나의 말에 좀 더 힘이 실릴 겁니다. 자, 이 피터스는 그래서 강연에서 책임을 강조하는데 책임을 말할 때 단순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혼돈과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혼돈 속에서의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면 질서를 창조해야 된다. 즉, 직서를 창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개념을 확장해 나갑니다. 논리적 구조가 참 멋있죠.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연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강연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일단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가장 큰 매력은 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또 유명한 게 조던 피터슨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요? 조던 피터슨 입장에서는 그 불편한 것, 외면하고 싶은 그 진실이 결국 사람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 짚고 넘어갔을 때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던 피터슨은 생각을 해서 항상 주제가 보면 어려운 주제, 좀 난한 주제들을 한 번씩 화두로 던질 때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도 관념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쉬쉬하고 불편하지만 참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느껴질 거고 분명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연자는 책임을 져야죠. 그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강연자는 말하는 순간 그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 안 되죠. 조던 피터슨의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 방을 정리하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타인들한테는 자기 방 정리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강연자는 분명히 옳은 강연자도 아닐 것이고 분명히 인기나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언행일치가 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강연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이 조던 피터스는 설득을 참 잘한다. 그런데 이 실제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하겠다, 논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순간 강연이 아니라 말싸움, 말장난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연자는 대화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의 목적은 결국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슨이 강렬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요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계속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논리적으로 탄탄하니까 쭉 딸려 들어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백분 토론하듯이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막 화두만 던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실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습은 나는 왜 강연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3분 스피치를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의 목적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죠. 진실을 전달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이런 거라면 진실을 알아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삶의 변화, 행복, 아니면 어떤 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의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라면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줘서 변화의 동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 강연이 좋죠. 그래서 이 3분짜리 스피치, 특히나 나는 왜 강연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강연을 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3분 스피치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그래서 이 3분 스피치는 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발표해 보세요. 혼자 방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설프지만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왜 강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강연을 해야 하는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도전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를 정해서 3분 내에 발표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던 피터슨은 강연을 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강연자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청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네, 그런 강연자가 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같이 하면서 점점 더 멋진 강연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보자고요. 아셨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